에리두는 최초로 알려진 문명보다도 오래되고 기자 피라미드보다도 오래된 거대 도시로 2000년 넘게 메소포타미아 사막의 모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 고대 도시에 대해 우리가 알던 것을 바꿔놓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에리두 주변에서 4000개가 넘는 수로를 발견했는데 이 수로들은 기원전 6000년대부터 기원전 1000년대 초까지 사람들이 일하던 700개 이상의 농장으로 물을 공급했습니다. 에리두는 기원전 5400년경에 세워졌고 점토판에 기록된 고대 문서인 수메르 왕명록에 따르면 최초의 왕들의 도시이자 역사상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은 신들이 지구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에리두는 수메르 신화와 전설에서 너무나 큰 역할을 해서 한때 사람들은 그저 신화 속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에리두 신화는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늘이 화가 나 대홍수를 보내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했다고 전합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 전체의 수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고대 지형의 잔해를 지도화했고 잘 발달된 인공관계 수로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200개의 큰 주요 수로를 발견했고 이 수로들이 또 다른 4000개의 작은 수로에 물을 공급했습니다. 연구팀은 위성사진과 드론 영상부터 토양 분석, 옛 기록, 원격 측정 기술까지 모든 걸 동원해 그 지역을 지도화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물을 사용한 700개 농장들은 크기가 다양했는데 약 465제곱미터에서 18,000제곱미터가 넘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주요 수로들은 800m가 조금 넘었고 어떤 것들은 8km 이상 뻗어 있었습니다. 작은 수로들은 10m 정도로 짧기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강들은 농업의 주요 수원이었기 때문에 고대 농부들은 강에서 자신들의 밭으로 물을 끌어오는 방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로를 파는 것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100km까지 이르는 거대한 수로를 건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자체가 농부들을 도왔습니다. 높은 강둑에서 중력 덕분에 물이 흘렀고 두 개 자연적인 틈새로 물이 땅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연구자들은 각 수로가 언제 사용됐는지 확실하지 않고 그 긴 기간 동안 4200개 수로 모두가 동시에 활발히 사용됐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에리두는 페르시아만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중요한 종교와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덕분에 경제는 주로 어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현장에서 어망과 추, 그리고 건어물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갈대배 모형도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배 제작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600년경 사람들이 떠날 때까지 번성했는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왜 떠났는지 확실히 모릅니다. 지역 주민들과 방문하는 순례자, 상인들이 그 땅의 모든 자원을 고갈시켰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버리기 전에 여러 번 땅을 쉬게 해야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물길을 바꾸면서 주요 수원을 잃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세기가 지난 1854년 한 영국 관리가 이 지역에 와서 텔이라고 불리는 언덕들이 많은 외딴 곳을 조사했는데 이는 고대 인간 정착지가 남긴 잔해더미입니다. 처음에 테일러는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각상이나 고대 문자, 궁전과 사원, 유적 같은 큰 뭔가를 찾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가 찾은 건 벽과 배수로, 석조기단, 그리고 작은 모자이크 원뿔로 장식된 석회암 기둥 조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지루한 언덕들이 지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인 에리두를 숨기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대형 박물관 사람들이 이 발견에 관심을 가졌지만 첫 본격적인 발굴은 약 100년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 지방 당국은 메소포타미아 역사의 초기에 대해 더 알아내길 바라며 발굴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8층 건물만큼 높은 거대한 텔인 1번 언덕에 집중했습니다. 곧 그들은 기원전 3000년대 말에 미완성 계단식 피라미드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더 깊이 파내려가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 생활의 층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루크 시대의 층들이 있었고 원시 역사라고 불리는 수메르 이전 시대의 유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래층에서 그들은 도시의 주신인 엔키 신전이 여러 번 재건된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2000년 넘게 이 신전을 계속해서 다시 지었습니다. 신전이 무너질 때마다 바로 그 위에 새로 지었습니다. 새로운 신전은 매번 이전보다 더 크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원전 4000년대 중반부터 이 신전 건물들은 거대해졌고 그때까지 인류가 지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에리두의 도시도 명확한 사회계층을 갖추며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신전 재건을 멈추고 유적 위에 계단식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에리두가 쇠퇴했지만 종교적 장소로는 계속 중요했을 겁니다. 고고학자들은 발굴 중에 기원전 2세기와 1세기의 도자기를 발견했지만 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메르인들은 혁신적인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까지 그들은 삼나무쟁기를 발명했는데 이는 농부들이 소 같은 동물을 이용해 밭을 갈면서 동시에 씨를 뿌릴 수 있게 한 도구였습니다. 이 장비에는 심지어 설명서도 있었답니다. 수메르 농부 영감은 농부들에게 적절한 경작과 관계로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조언했습니다. 이런 똑똑한 농업 기술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했고 이는 더 큰 도시와 조직화된 통치체계 그리고 종교에 대한 더 많은 집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문자, 수학, 영적 생활에서의 업적도 늘어났습니다. 5000년 전의 수메르인들은 이미 역사상 최초의 문자 체계 중 하나인 서령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최근 발견은 4000년 전에 이미 관료제가 존재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또 다른 고대 수메르 도시에서 고대 행정 서판을 발견했습니다. 이 정토판들은 세계 최초의 제국인 아카드 제국의 가장 오래된 확실한 증거입니다. 서판들은 진흙벽돌로 만든 국가기록보관소 건물 안에 있었는데 여기에는 사무실 역할을 하는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견 이전에는 고고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알려진 제국인 아카드 제국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기르수 발굴 덕분에 제국 행정 체계의 첫 번째 실제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배송, 지출, 재고 등 모든 것을 추적했는데 생선부터 양, 곡물, 직물, 심지어 보석까지 기록했습니다. 서판에는 남자, 여자, 아이들의 이름과 직업이 담긴 인구 기록도 있는데 고대의 인구조사입니다. 이 기록에서 과학자들은 여성들이 아카드 사회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대제사장 같은 강력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서판들은 또한 석공 같은 숙련 노동자부터 신전 바닥 청소부 같은 단순한 역할의 사람들까지 다양한 직업을 보여줍니다. 일부는 건물 설계도, 밭 배치도, 수로 지도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국이 진지한 조직과 계획을 갖췄다는 걸 증명합니다. 결국 도시는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얻었고 아카드 제국의 150년 통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서판이 말하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신중하게 청소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은 제국에 대한 오래된 불완전한 생각들을 대체하고 아카드의 권력과 통치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훨씬 더 정확한 그림을 제공할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600년 동안 멕시코의 울창한 정글 아래에 숨어있던 기엔골라 도시 전체를 발견했어요. 360헥타르의 면적에 1100개 이상의 건물, 4km의 방어벽, 내부 도로망, 사원과 볼 코트가 있는 잘 계획된 도시 배치, 엘리트와 평민을 위한 별도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곳에 버려진 요새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몇 년 동안 땅을 밟아보지 않고는 그 요새가 얼마나 거대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인 라이다라는 원격 감지 도구 덕분에 비행기에서 단 2시간 만에 이 지역의 3D 모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기엔골라는 1350년에서 1521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기원전 700년경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자포텍 부족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죠. 기엔골라에서는 가족들이 방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큰 안뜰이 있는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가족 규모가 커지면 방을 더 많이 짓고 집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연구 결과 지도자와 일반 주민 모두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엔골라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땅을 현명하게 이용하고 경사면에 맞게 집을 짓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했습니다. 이는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집들은 매우 잘 지어졌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건물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도시 중심에는 2개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신에게 제사와 의식을 거행하는 신전으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단에 제물을 바쳤고 사람들은 지금은 가라앉은 2개의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경사진 테라스에 64개의 방이 있는 궁전이 있는데 그중 일부는 원형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단이 서로 연결된 파티오가 있습니다. 감지 도구는 또한 자포텍 사람들이 멀리서 적의 접근을 볼 수 있는 자연 바위에서 둥근 모양의 전망대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별을 관찰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수 있는 2개의 원형 구조물도 발견했습니다. 무덤도 몇 개 발견된 만큼 도식 공동묘지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1400년대 말 자포텍 쪽은 태평양 연안의 넓은 영토를 장악하고 더 많은 영토를 점령하려는 아즈텍 쪽으로부터 자신들의 땅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기엔골라에서 7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메소아메리카 남부를 장악하자 자포텍인들은 더 이상 기엔골라에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산속에 머무는 것도 장점은 있었지만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과 좋은 농지가 필요했습니다. 불과 19km 떨어진 작은 도시 테오안테펙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1521년 스페인이 도착하기 직전에 그곳으로 이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포텍의 전통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고 여전히 30만 명 이상의 자포텍 사람들이 멕시코의 오아크사카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유 언어를 사용하며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시의 3D 모델을 만드는 것은 연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고고학자들은 향후 기엔골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포텍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어떻게 도시를 통치했는지, 도착 당시 스페인과 어떻게 교류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구팀은 라이다 스캔에서 발견된 1170개의 건물 모두 연구할 계획이며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적을 파헤치는 대신 특수 기술을 사용해서 땅을 스캔하고 손상 없이 도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동일한 기술을 통해 아마존 열대우림의 짙고 푸른 캐노피 아래에 숨어있는 또 다른 거대한 고대 도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산의 그늘에 집, 광장, 도로, 운하로 이루어진 전체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많은 과학자들은 고대 아마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작은 오두막에서 땅을 개간하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500년 전에 건설된 1000년 동안 거주한 이 도시는 그 반대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복잡한 도시 사회에서 수만 명, 심지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스캔한 결과 각각 약 20대 10m 높이 2에서 3m의 직사각형 플랫폼 6,00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들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군집으로 배열되어 있었으며 완벽한 직각의 직선 도로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도로 중 하나는 길이가 26km에 달했습니다. 이런 직선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단순히 풍경을 따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도로 중 일부는 깊은 영적 또는 의식적 의미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화산의 풍부한 토양은 문명의 번영을 도왔지만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정착지 입구를 막는 도랑과 같은 도시에 대한 위협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근처에 사는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연구진의 다음 단계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잘 알려진 마야 사회보다 더 크고 복잡한 이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인접한 30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1963년 터키의 한 남성이 자신의 집을 개조하던 중 기원전 7세기에 지어진 고대 도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의 벽을 허물고 신비한 방을 발견했죠. 계속 땅을 파다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데린 쿠유지아 도시로 이어졌습니다. 카파도키아와 터키 전역에서 가장 깊은 다층 지하 정착지 중 하나예요. 주민들은 8층에 살면서 지하실, 창고, 예배당, 학교,
공부방 및 기타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층은 광범위한 터널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지하 도시는 아마도 대피소로 지어졌을 거예요. 건물은 85m 깊이에 숨어 있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지는 약 2만 명의 가축과 식량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55m의 환기 통로도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프리기아인이 이 층을 처음 건설했다고 믿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나중에 이 구조를 사용하고 개선했죠. 데른쿠유의 황금기는 비잔틴 시대였습니다. 다음 잃어버린 도시는 몇 개의 비문과 고대 문헌에만 등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고고학자와 그의 팀이 물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거대한 얼굴을 발견할 때까지 과학자들은 이집트 해안의 대부분을 수색했습니다. 고대 도시 토니스 헤라클레온은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6.44km 떨어진 곳에서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라진 도시의 폐허 속에는 64척의 배와 700개의 닷, 금화 보물 창고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6m 높이의 동상과 신전 유적이 탐험대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발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 도시는 아문 신전에서 의식과 축하 행사가 열렸어요. 유적과 유물들은 화강암과 규암으로 만들어져서 수세기 동안 물과 접촉했음에도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 중 하나였던 이곳에서 2300년 전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이집트의 베네치아처럼 운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었어요. 운하는 여러 개의 항구와 정박지를 연결했습니다. 탑, 사원, 주택 및 기타 구조물도 다리로 연결되었습니다. 토니스 헤라클리온은 국제무역과 세금 징수를 위한 국가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수몰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고고학자들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말 아마도 홍수 이후 물로 덮였을 것입니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는 헤라클레온보다 더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었죠. 알렉산드리아가 명성을 얻기 전까지 헤라클레온은 이집트로 들어가는 주요 항구였어요. 그래서 비극 이후 헤라클레온으로 향하던 많은 배들이 항로를 바꿔 알렉산드리아로 향해야 했습니다. 헤라클레온은 2000년에 발견될 때까지 그 영광을 잃었습니다.